네, 2강 시작합니다. 부력. 부력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하냐면은 나경 아시죠? 나경이란 말은 이 포라만상의 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상을 전부 다 에, 포괄하고, 그리고 경이천지에서 경자에서 나경이라고 합니다. 경이천지, 천지를 갖다가 경이한다. 경이한다는 말은 다스린다. 즉 천지를 나경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고정된 8개와 24개의 좌양이 있죠. 다 알죠. 뭐 술권에서 이러게요. 24 좌향과 8개와 그 해당되는 방위. 그러니까 경우유 시는 서쪽이고 8개로는 택계이다. 그래서 주천, 주천 하늘 둘레는 360도인데 8개는 각 일개마다 45도고 또 일개는 삼산이죠. 그래서 개 하나를 세 개로 나누니까 15도씩 된다. 한 개의 도가 15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 예, 나경으로 좌향을 측정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경으로 여기요 측량한다는 것은 측량할 때는 그것은 지자자오선, 그러니까 나침의 그 자력으로 일어나는 소위 자북우를 이주로 한 방위각으로 땅은 각기 하나의 태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으로 무슨 자자오양이 된다면 그걸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일형나경, 일형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측량했을 때는 그것은 천자오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진북 또는 도북. 진북하고 도북, 사실은 정확한 것은 진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북은 거의 진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상에서 이 24방위를 측량할 때는 그 편차 있죠. 편차 각도만큼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요. 그건 예를 들어서 그요 수정의 각도는 현재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하자면 서울은 약 7.5도 정도가 빗게 있죠. 그것을 감안해서 해줘야 됩니다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 다음에 변역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시간은 원운 즉 3원군에 따라 가지고 유전 변동하는 8개 24산의 기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기가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황 퇴세 사살로 구분을 한다 이거요. 그래서 매 일개 매 사는 그 원우 매 운어는 모두 부동어다. 이건 이따가 나경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요. 부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육안을 사용해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천의 형세와 방위, 자자오양, 뭐 축자 미양 같은 경우를 말하죠.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변역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방금 전엔 유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심한이라고 했네요. 또 한편 이 심한이란 건 여기에서 일단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천이나 방위 기 시만을 이용하여서 비로소 찰각적 산천이나 방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냐? 그것은 현공의 수리. 그러니까 현공에서 1에서 9까지죠. 1에서 9까지 숫자를 1에서 9운에를 그 운을 갖다가 투과를 해야지만은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어떤 길을 갖다가 숫자로 변형시켜 주는 것이죠. 환산을 해줘야지만 비로소 그걸 갖다가 얻어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시만이 이 현공풍수죠. 그러니까 길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길을 숫자로 변환해 준 겁니다요. 근데 또 이 시만이란 말은 현기에서도 기가 뭉친 장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가슴으로 느껴 알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요. 그 다음에 일천성두라는 건 360도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8개나 9기나 24산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운영은 중앙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반 또는 원단반이라고 하죠. 산반 비성을 줄여서 산성이라고 그러고요. 또 향반 비성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향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이 세 개의 숫자를 중궁에다 넣고 음양에 따라 순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궁에다가 숫자를 기입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구간요지라는 것은 지천인 3원으로 나눈다는 이야기고 선전은 북국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뜻이죠. 삼원나경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주역 64개가 있어요. 주역 64개를 기본으로 오는 것이 삼현나경입니다. 불역도라는 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자자 오양이라면은 이 남북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장소나 또는 어디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는 건곤, 건태이진, 송감강곤 해가지고 선천이 있고 그 두 번째는 후천이 있고 중앙에는 구궁도가 있네요. 그리고 24산이 있고요.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원단반 아주 원초적인 반이다 이거죠.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정반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네요. 모든 물건은 모두 다 그 해당되는 태극이 있다 이거죠. 또 장소도 그 태극이 있다. 그런 말이 있고요. 요거 1, 2, 3, 4, 5, 6, 7, 8, 9 배치된 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변역도요. 변역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죠. 요거 이제 지금 이 7자를 써놓은 것은 이제 그 칠운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궁의 숫자가 운에 따라서 바뀐 거죠. 그런데 칠운이기 때문에 임자계 여기 써진 임자계는 불역이죠. 불역인데 칠운에는 임은 갑이 되고
자는 묘가 되고 개는 을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갑은 여기 백색으로 되어 있는 건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흑색 점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갑묘을을 여기 해당되는 음양에 따라서 순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치룬 이해가 나오네요. 1983년 입춘부터 2004년 입춘까지 해서 방금 했던 이게 7이 있죠. 어, 어. 아니 아까 그 임자계죠. 임자계가 1인데 1이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3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진에 해당되는 갑묘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죠.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시만지요란 책이 있어요. 아까 그 시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이 형기풍수 책인데 형기풍수 책으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자는 장중산 선생이죠. 그러니까 장중산 선생이 형공이기뿐만 아니라 형기풍수에도 대단한 실력자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시만지요라는 형기풍수책은 형공풍수를 아는 대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또 형기를 이기풍수와 연결을 시켜서 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귀에 있으면은 장중산 선생의 시만지요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만지요 책은 시만지요로 나온 책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현공비지라는 책이 현공지리 총담 제5집에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이 시만지요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독을 적극 권장합니다. 거기 처음에 보면 전신파력이라고 란 말이 나와요. 전신파력 도죠.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은 그 5가 중궁에 있는데 이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런 표가 제일로 첫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전부 다 1에서 9까지 다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 즉 음이 됐을 때 역행한다는 표가 첫 장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좀 서론에 해당되고 다음에 2번부터 본격적으로 현공풍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2번은 숫자 조합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왕산왕양이라도 합국이 돼야 된다. 즉 산과 주변에 있는 산과 물이 산이 있어야 할 때 산이 있고 물이 있어야 할 때 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또 그 산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산이 좋아야지 그 정을 통하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조격 형기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갖다가 오히려 싫어하기 때문에 정을 갖다가 통하지 못한다. 1, 2번하고 3, 4번하고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요. 그래서 부부상봉이라고 나오죠. 부부상봉. 이렇게 꺽쇠를 해놓은 것은 원문에 나온 단어를 꺽쇠를 해놨습니다. 상봉이라는 것은 산상과 수리 음양이 상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배합되냐면 생생하게 배합된 걸 갖다 말합니다. 그래서 상견하고 또 그 때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를 얻었을 때는 복록의 요 음자는
음양이 음자가 아니죠. 그늘, 덕택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거 반대로 그것이 부득했을 때, 얻지를 못했을 때는 이건 이제 두 가지가 되죠. 예, 좋은 산, 좋은 물을 얻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때를 얻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는 화의 뿌리가 된다. 그 용법을 얻은즉슨 그 해당 방향의 형세가 반배가 봉되었거나 또는 수법이 수법이 감싸들 못하고 경사가 져가지고 흘러가버릴 것 같으면은 진짜인 것 같다 진짜인 것 같으나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는 이야기죠. 사시입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사입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조경이나 흉화, 형기를 말한 거죠.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바뀌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 방법을 차절과 아래의 문장은 모두 뭘 말하냐면 산상과 수리를 말한다 이거요. 산상과 수리, 산과 물, 산과 물을 보는데 애성이 없거나 이런 것에 대한 현미인데 그 중에 오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궤설계로서 길을 추측하고 궤를 사용해서 이치에 받고 그 다음에 궤사로서 기lum을 분별한다. 이것은 이제 주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형으로 인하여 길을 차라고 형으로 인해서 길을 차라고 바꿔 말하자면 형기풍수로서 이기풍수를 차라고 그런 뜻도 됩니다. 이와 반대로 어쩝니까? 기로 인하여서 형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휴구. 휴는 좋다는 뜻이고 구는 나쁘다는 뜻입니다. 기륭이란 뜻도 거의 똑같아요. 휴구를 갖다가 추측한다. 그래서 인형찰기. 우리가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으로 통해서 길을 살핀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에 부부와 아손, 운반으로 인하여 또는 말미암아서 생기는 산, 수, 좌, 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주에서 음양이 상견한다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1, 2, 3은 양이고 7, 8, 9는 의무류이다. 산은 삼양성을 얻어야 되고 또 물은 삼음성을 얻어서 이걸 배치해야 된다. 또 물도 삼양성을 얻어야 하고 이때 산은 삼음성을 얻어서 배치해야 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따가 좀 자세히 좀 쉽게 나옵니다요.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비로소 청랑경에서 말한 바와 비로소 합치가 된다 이거죠. 청량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번역문 읽어볼까요? 땅의 음은 하늘의 양기를 받아야 쓰임새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천양은 지음에 응하야 용대가 있고 그래서 땅의 음과 하늘의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복록이 영원하네. 만약 이와 상반했을 경우에는 음양이 상승한다 이거요. 그래서 화구가 발꿈치에 이른다. 발꿈치에 이른단 말은 바로 화가 닥친다는 이야기죠. 아까 그 삼양성, 삼음성은 아래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설명은 쉽죠. 그러니까 칠운에는 7, 8, 9가 삼양성이고
7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8하고 9는 차생기고 또 3음성이죠. 3음성 흉한데 7운의 같은 경우에는 6, 6, 5, 4 이게 3음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정명선 선생이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장대웅 선생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를 제전제자라고 합니다. 그 비본에 일가의 고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혈육이죠. 일가의 고륙을 아래 표와 같이 나눴는데 이제 사람 학자마다 좀씩 이제 틀리게 이제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요. 그래서 팔운의 팔자는 당운이 부가 되고 38목이죠. 38목은 모가 되고 팔운의 생기는 자가 되고 차생기는 손자가 되고 또 첩의 경우에는 28 합십이 이게 첩이 됩니다.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눌 수도 나눠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생성배합과 부부배합이 있어요. 그래서 8운에 되면 38 합십이면 생성수가 되죠. 이걸 생성배합이라고 하고 8운의 합십이죠. 합십을 부부배합이라고 합니다요. 다음에 설계전의 주역 설계전이요. 숫자가 왕자는 순하고 내자는 역을한다 이거요. 내자는 이런 말이 설계전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 현공풍수를 설계전을 빌어 가지고 설명한 것이죠. 내자를 알려면 역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음양에 따라 순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성에서 역을 사용함으로써 그 양기를 치운다 이거죠. 그래서 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낙서 구성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영허 또는 소식 같은 말이에요 거의요. 그건 등령과 실력이란 의미이고 그렇게 해서 성과 세는 생황, 쇠사 이런 게 있죠. 그걸 측량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득실을 분별한다 이거죠. 득실이란 건 이제 기륭화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 별 중요한 말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현공비지의 숫자 조합 말고도 이 주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주역을 공부를 많이 해야지 주역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요. 여기에 나온 말이 주역을 처음에 보면은 주역이 예를 들어서 건계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이 괴를 갖다가 복희가 괴상을 만들었고 제일 처음에 보면 건은 원형 이정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문왕이 괴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주공이 있죠. 주공이 효사를 지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자 선생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단전이니 상전이니 문헌전 문헌전 같은 경우에는 64개 중에서 건께 오고 공께만 나오죠. 참고적으로 이 중요한 문헌전에 건께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동성은 상응하고 동기는 상고한다. 그래서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같은 글자가 틀렸네요.
그리고 또 물은 습한 곳으로 오고 불은 마른 곳으로 나가고 당연한 이치를 설명한 것이죠. 또 서로 궁합이 맞는단 말이죠. 말은요. 운종용, 구름은 용을 따르고 풍종호,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 뭐 이런 그 아주 그 멋진 말이 있죠. 아무튼 공자가 이 시빅을 지었다고 그러죠. 시빅을요. 시빅이라는 것은 여기 이게 여러 가지 봤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주역계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여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요. 이건 뭐 여기 밑줄 친 데만 읽어볼까요? 부부는 당령의 향성과 산성을 말하고 아손이란 건 미래, 그게 차생기를 말합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요.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는 산과 물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이거 또 나오네요. 잠깐, 여기요. 예를 들어서 칠운의 경자갑향 하계, 만약에 좌산, 칠운의 경자가 좌죠. 후면에 고대하고, 근데 칠운에는 사실 여기 상산화수에다 복음이 걸렸죠. 지금 좌궁에 향성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상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성칠자가 뒤로 와야 하는데 말하자면은 물 있는 데로 가버렸다 이겁니다. 앞에는 물이 있죠 실질적으로. 그런 가정 속에서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하자면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산성칠자가 향궁으로 왔다 이거. 그걸 보고 하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좌산에는 고대하고 뒤에 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향수란 건 전면이죠. 전면엔 저궁에서 물이 있다 이거요. 또 혹은 뒤에 물이 있긴 있는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나누어져 가지고 곧장 흘러 내려가거나 저함이 있을 경우에 저함이 말하자면 낭떠러리처럼 있다 이거요. 그리고 전면에는 말하자면 물이 산이 있긴 있는데 그 산이 나를 억누를 정도로 피바바는 고산 건물이나 산강 이것도 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면 참아 산이 뭐 골짜기가 험하게 보이고 또 참함이란 말도 험한 바위로 돼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건물의 옷각이죠. 건물의 모서리가 첨사를 한다든지면은 이것은 부부가 원문의 조격이라 부부 조격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정을 통하지 마준다. 그러니까 흉하다는 이야기죠. 예, 나머지도 이렇게 보시는데 이런 숫자로 보는 방법 중에 조우명 선생 책을 보면은 여가 3557이다 이겁니다. 3557이면 이 3557하고 두 숫자를 조합해서 주역 64개 중에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 방법은 여기 나오네. 그걸 보고 탕계라고 합니다. 숫자를 갖다가 조합해서 상계하고 하계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나오네요. 향수애성이 3557입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는 항상 제가 향성 3부터 있고 그 다음에 산성 7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꺽쇠로 갖다 놓을 때는 7553 그대로 옮겨 놓는데 읽을 때는 3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3자부터 나왔네요. 종명 선생 그래도요. 그래서 3이라는 것은 진께죠. 진께는 우리가 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 7자요. 7자인즉 택계죠. 택계는 우리가 택이 아주 택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조합하는데 뇌가 상계가 되고 택이 하계가 돼 가지고 뇌택이죠. 뇌택이 되면은 주액64에서 탕계를 흐자면은 뇌택 귀매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주역에서 뇌택 귀맥계에 대한 그 해설을 보고 기륭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또 나오네요. 좌산의 애성은 7하고 2다 이거요. 7하고 2면 7자가 우로 올라가죠. 7자가 올라가면 7은 택이고 2자는 고온이고 지죠. 그래서 택지 최괴가 된다 이거요. 예.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주역 역경에 단이나 상이나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죠. 그러면 이걸 보고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최고로 좀 고급적인 방법이 됩니다. 오늘 2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3강인데 3강부터는 좀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3강에서 만나기로 하고 여기서 2강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